선조 24년, 선조는 황윤길과 김성일 두 사람에게 일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황윤길의 도요토미는 위험하니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김성일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류성룡의 징비록에 김성일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후의 병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저는 야당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은 동물이기에 권력을 지니면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우리가 북한 혹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권력자가 이끄는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 및 견제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에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의 야당의 행보는 나라를 위한 견제가 아닌 권력을 위한 견제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우파 진영을 공격할 때 쓰는 프레임은 국힘은 부자를 위해서 일하는 속물적인 정당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의 노예라는 겁니다. 거기에 언제나 일제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이죠. 그런 민주당은 과연 절대선 그 자체인가요? 제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당신들은 완벽한 절대선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절대선이라고 믿기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남 탓을 하며 정당화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걸 지지한다고요? 결혼하니 연애 안 해본 티는 적당히 내세요. 사랑하는 파트너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준 것이 법까지 만들면서 호들갑 떨 일인가요? 김정숙 여사가 CEO들 불려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파트너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달라, 혹은 남편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했겠죠. 일상생활에서도 파트너가 일이 너무 많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 원수들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줍니다. 김정숙의 활동은 나라를 위한 좋은 활동, 김건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나쁜 활동. 똑같이 국가 원수인 배우자를 도왔을 뿐인데 국정 개입이라고 선동하는 건 내로남불 아닌가요? 일본과의 굴욕 외교라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상징인 화이트리스트 복귀에도 말이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반일 정책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던가, 중국이 동북 공정을 그만두고 북한이 감동하여 핵포기와 함께 진지한 평화 통일을 추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외교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기존 동맹인 일본과 미국에게 욕먹고 산 봉우리 같은 나라에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혼밥이나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졌던 여당을 가졌던 정부가 이런 대우를 받은 건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 즉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선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정치에 민감한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서로가 사적인 감정 없이 올바른 팩트를 가지고 견제를 해야 합니다. 김성일과 같이 내 정당이 아니라고 억가와 내로남불을 했다가 나라가 멸망할 뻔한 역사는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억가와 선동이 아닌 올바르게 서로를 견제 좀 합시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억가에 대해 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